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 제가 썸네일에 뽑은 만큼 제가 대가리 받고 정말 부탁드린다라는 차원에서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만 위한 게 아니죠. 그리고 대형 유튜버나 래퍼를 쪽쪽 빨아먹고 있는 모든 코인 유튜버 분들이 생태계가 어찌됐던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실정이라서 제가 이번에 나섰습니다. 구독자가 또 얼마 되지도 않고 조회수도 얼마 나오지 않는 1개 유튜버, 가장 작은 유튜버가 그냥 총대 메고 글을 한번 썼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기반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이 작년에 금융투자조합 쪽에서 나왔던 내용 기반에서 제가 플러스 알파 4를 좀 더 붙여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5만 명을 넘겨야 비로소 이게 통과가 되는데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5만 명을 채워야 된다는 아주 어려운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믿고 저도 이만큼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에 코인 투자자는 정말로 단결심이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클 것 같아요. 주식 투자자와 코인 투자자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코인 투자자는 정말로 단결심이 없고 자기만의 이기심만 채워간다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라고 보진 않지만 말이죠.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잘 되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첨언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과세 유예를 방침한다라는 차원에서 국회 의원들이 지금 선거 때문에 다 해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입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항상 기사의 핵심 내용을 보면 검토하겠다. 검토입니다. 검토이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글을 작성을 해서 이게 확정적으로 넘어가면 이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왜? 배신도 당해보고요. 사기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있는 말을 절대적으로 맹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가장 큰 정당 두 곳이 있죠. 국힘은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둘 다 저는 정치적인 생각 1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5천만 원 공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씩 좀 뜯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걸 어디에서 가지고 왔냐? 주식의 금투세를 그대로 모티브를 해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컨트롤 CV에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이기 때문에 이걸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투세가 2022년도 때 기반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5천만 원 공제면 좀 괜찮지 않아라고 하지만 번거로워요. 이게 왜 번거롭냐? 이게 5천만 원 공제가 이제 받으려면 자 과세윤 연도에 전년 10월에서 12월 기본 공제를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저 핵심만 봤지 국회의원이 저걸 직접 다 연구하고 뭐 해가지고 뭐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주식 기반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을 확률이 저는 99.999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거로움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주식 금투세와 똑같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이 만약에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복리가 없어집니다. 복리가 어떻게 없어지냐? 이것도 주식 투자자들이 난리를 쳐서 원래 이거 2천만 원밖에 안 해주는데 이걸 증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복리가 없어진다라는 게 단합이 잘 돼서 이것도 이겨낸 결과물이죠. 원래는 분기마다 이제 수익성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나오면 먼저 세금을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그것도 최대한 국가 측에서 양보를 해서 반기로 바뀐 거예요. 전 반기도 솔직히 불만족인 게 아니 복리를 가져가는 거잖아. 복리를 가져가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연말로 끊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기 유리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게 무슨 선진 금융이라고 저는 지칭을 하는지 전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면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받고 있는 뭐 스테이킹이나 하드포크나 에어드랍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거 그냥 귀찮아, 번거로워 이렇게 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굿머니 제대로 그런 걸 확인을 할까요? 최근에도 리츠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리츠 사건이 있었냐?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대로 해왔던 부분인데 강남 세무서에서, 그것도 강남입니다. 강남 세무서에서 이번에 세금을 매겼죠. 이때까지 해왔던 패턴에서 조금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거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생길 건데 자기 세무서에서만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상위 기관 본청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리츠 회사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뭘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일 아니고 내 수익이 아니면 다 신경 안 써요. 이렇게까지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거 배당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손익통산도 배당과 양도세 따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합쳐야죠. 엄밀히 따지면.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에어드랍 받잖아요? 이거 다 그냥 조세 연구 확인도 하지 않고요. 다 그냥 구세청에서 귀찮아 그냥 배당으로 다 때려. 이렇게 나갈 확률이 매우 높게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노드 검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닥사의 경제와 제도 개선에 따라서 제가 이제 이것도 보게 되면 기존의 닥사가 상장 기준하고 심사 과정을 공개를 하지 않죠. 그래서 피해자 속출이 좀 많습니다. 이제 어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의 예시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수위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도 초반에 상장할 때 어땠습니까? 코인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상장이 되니까 괜찮은 코인이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사겠죠. 해외에서는 벌써 그래프가 이렇게까지 다 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제 막 상장 부분에 따른 주의나 이런 것도 그냥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상장을 시키니 이게 물론 어피트 반론은 다음과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코인의 검증이 끝난 시점이다 보니까 늦게 그냥 상장을 시켰다고 하지만 좀 성장 유망한 걸 먼저 상장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거의 다 한국 쪽에서 설거지를 다 하고 난 뒤에 손해율이 매우 커지는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오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투명성 제고가 좀 필요한 차원에서 견제적 차원에서 이 내용도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부분인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투자자의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을 금지하고 손실을 발생하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약간 좀 부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와 자산을 좀 분리하는 부분이 있고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정, 불공정 거래 행위도 있고 부당이 환수 부분도 제도적 정비를 좀 필요한 이후 핵심은 이후 과세를 해라. 무조건 먼저 세금 때리려고 하지 마라. 이것도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습니다. 지금 신공항에서 엄청 타이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 때도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되게 웃긴 게 특별법으로 통과시켰던 거는 가상자산 탈세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을 먼저 통과시켰어요. 그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솔직히 환치기 하는 부분 막기 위해서 그걸 먼저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이것도 대다수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에 따른 악화, 코인 폭락으로 투자자 고통은 크죠. 그리고 주기가 상당히 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예를 하고 시장 상황 개선 후에 과세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취득 원가 상점 방안도 상당히 논란이 되겠죠. 24년도 때 지금 없지만 25년도로 가면 시작을 합니다. 연말 종가 기준으로 이제 취득 원가 상점 방안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약간의 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도적으로 정비가 많이 안 되어져 있는데 이걸 왜 무리하게 하냐? 좀 더 연기를 하고 취득 원가 상점 방안도 좀 더 미리 선제적으로 공개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좀 하든지 그런 거 공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12월 31일자 거의 가까워야지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 준비 부족 부분도 이거는 그냥 거래소 부분, 중소형 거래소 부분 때문에 좀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거래소 이탈 우려 추이도 좀 있죠. 세금이 너무 높아진다고 하면 해외 거래소에 대량으로 이탈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국내 전 싫지만 미운 짓도 많이 했던 빗썸이나 업비트 부분 그래도 같은 한국 거래소이기 때문에 한국의 거래소도 좀 잘 되어야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그냥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과세 유예 후 손익통산 및 기타 수익에 따른 가이드라인 필요하고 장기적 조세 연구를 통한 바람직한 조세 방향성을 확립하겠다. 이게 제가 두 가지를 보충해 가지고 넣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금융 투자 조합 쪽에서 나왔던 내용 기반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내용으로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추가했던 이 두 가지를 보게 된다고 하면 자, 금융투자 소득세 가이드라인처럼 코인 또한 합리적인 손익통산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식 만약에 금투세 만약에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손익통산이 5년밖에 안 될 겁니다. 네, 근데 이 손익통산이 진짜로 해줄 것인지 아니면 진짜 코인은 금투세라고만 가정을 해놓고 야 나머지 거 다 빼고 그냥 5천만 원만 공제해줄게 이럴 수도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먼저 나와줘야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의 충분한 납득이 될 수 있을 만큼에 따른 측면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수익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아직까지도 뭐 어떻게 뭐 기준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게 없잖아요. 없고 그냥 무작정 조세 먼저 적용하는 게 이게 선진국의 바람직한 자세입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다 마련이 될 때까지 과세 유예를 저는 좀 한다. 그러니까 제가 무작정 세금 내고 싶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죠. 다 가이드라인 부족한 거 뻔히 아는데도 밀어붙이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먼저 걷고 그럼 깡패지. 일단 자릿세 내놔 먼저 거둘게 이건 깡패죠.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여기에서도 예시로 금융투자소득세 방안에 양도와 배당을 따로 분리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게 너무 앞패습이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예시로 이 내용도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조세 연구를 통한 바람직한 조세 방향성을 확립한다라는 이야기는 자 미래에 대한 장기적 조세 제시안을 만들어 주시고 투자자의 납득 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누구나 이 내용의 세금을 이 정도로 했었을 때 납득이 가능한 정도만큼 충분한 조세 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그 연구원님이 충분한 연구를 통한 뒤에 제발 그 전까지는 과세 유예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다 만들어 난 뒤부터 그 다음에 대부분 투자자들을 어느 정도 다시 대표를 몇 명을 좀 초대를 하든지 아니면 뭐 거래소나 그 다음에 뭐 개발자나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VC 애들이나 종합적으로 거기에 있는 관계자나 학자들이나 이런 데를 다 초청을 해서 전반적으로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에 진행을 좀 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로 이번 내용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요 진짜 저는 실망이 정말로 클 것 같습니다. 진짜로 충격이 좀 클 것 같아요. 네. 근데 제발 좋은 결과가 나와 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는 나만 좀 빠져나가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코인판에서도 이 국민청원 글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자 24년도 12월 31일 지나면 25년부터 세금 내야 된다고 했죠. 무관심히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있는 배를 가를 겁니까? 이거 초안이에요. 진짜 초안 잘못 잡히면 초안은 웬만하면 수정이 잘 안 됩니다. 예, 진짜로 수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식껏 이쪽에서도 커뮤니티 양식껏 좀 도와달라고 이 내용도 있었죠. 근데 이제 댓글 한번 볼게요. 댓글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세금 내자. 이런 녀석이 있어요. 자기 부부는 24년 안에만 얼마만큼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양심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돈 진짜 많이 벌었으면 제일 세금 내기 아까울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되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주식 투자자는 단결심도 좋고 좀 추진력도 상당히 좋은데 코인 투자자는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좀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용 보았을 때 제가 비상식적인 내용 뭐 억지 부립니까? 아니잖아요. 제도를 다 만들고 나서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요청을 하는데 누가 봐도 상식적인 부분인데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들 정말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되게 웃기죠. 예.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제 목소리 다 내고 그 다음부터 만약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저는 기대를 안 할 겁니다. 정말 1도 기대를 안 할 거예요. 왜? 그만큼 많이 600만 명 이상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까지 단결이 안 되는 거 보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렇게 이제 피눈물 흘리겠죠. 분명히 피눈물 흘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고 봐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제발 마지막으로 진짜 머리 받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